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야 놀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또 불이 붙었습니다.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그러자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규제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부동산 뉴스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가장 많이 본 뉴스 주간 순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집값 이야기가 많습니다.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당혹스러운 정부, 추가 규제 고심, 부동산 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남은 카드는 23억 하다 이젠 30억 가죠. 곱비 풀린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 정부, 시장 불안 땐 추가 규제 대책, 전고점 넘은 강남 집값, 반짝 상승 vs 추세 전환 전조.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당혹스러운 정부, 추가 규제 고심이라는 기사입니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에 강남권은 반등하고 비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국토교통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토부도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 더 이상 집값이 들썩이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또 집값이 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또 추가 규제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30일부터 8월 3일, 그러니까 7월과 8월이 넘어가는 그 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1%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0.02%였는데 그 이후에 6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그 폭이 확대된 것이죠.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0.18%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첫 주 이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등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연초 기록했던 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나타나고 있었고 또 가격 상승폭이 그동안 낮았던 구로, 관악구 이런 시내 외곽 지역들에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강남권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에 똘똘한 한 채 또 선호 현상이 짙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강남권은 강남권과의 갭매우기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집값을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집값 안정을 자신하던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또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등의 규제 카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파리 대책 1주년을 맞아서 8월 2일 날 국토교통부가 참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에 이러한 의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집값 상승을 사실 주도한 것은 여의도와 용산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엄청 애를 써왔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개발 호재 발표를 개발 호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놓으면서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랴부랴 국토부와 서울시도
같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협의체를 마련하고 2주마다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뭐 액션으로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니까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정부가 단기간에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추세 반등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임대소득 과세 시행을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더 뛸 일은 없고 앞으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3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세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일단은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집값이 조정될 것이다, 하향 안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했던,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던 4월 이후에 서울 집값이 안정됐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강남권은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에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너무 또 성급하게 판단하면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국토부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사이에 최소 1억, 뭐 2억, 3억 뭐 이렇게 오른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은 뭐 더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1년간의 그 상승폭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속으로는 흐뭇하실 거예요. 근데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은 정부가 집값 잡아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집값은 1억, 2억, 3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집을 살 타이밍을 놓쳐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뭐 로또 아파트 당첨이 쉬운 일이냐? 절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로또 아파트 이제 붐이 일면서 분양가를 워낙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청약에 몰리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지내오셨던 분들이 아니면 어설픈 웬만한 그냥 평범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청약으로도 그렇게 쉽게 어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는 추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추첨의 확률 게임으로 이제 그 승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가점으로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으로 커트라인을 끊기 때문에 가점이 안 되면 아예 그 확률 게임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여러 기사들이 있었고요. 8월 7일에 나온 기사를 볼까요? 그저께 나온 기사죠. 전고점 넘은 강남 집값 반짝 상승이냐 추세 전환 전조냐
대한 판단이 지금 맞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는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 시행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주춤했던 강남 집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실거래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서도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20일에 강남 재건축 집값이 0.01%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간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난 3일에는 0.18%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물론 아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은 결국 바로 직전 시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월보다 이번 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도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하고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더 시사하는 바가 클 수가 있죠. 규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규제가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규제가 많은 시점에서 또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각에서는 일부 전문가 혹은 이제 또 나름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언론에서 자꾸 분위기 띄우려고 한다, 조금 일각의 그 어떤 데이터 한두 개 보고는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분조차도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팩트를 보자면, 팩트는 분명히 지금 오르고 있고 계속 올라왔고, 서울 아파트 집값을 보면요, 계속 올라왔고 그 오름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까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고민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 매수 여력이 있으니까 매수하는 것일 테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물론 신중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조금 이게 또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주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 시장의 전문가분들이랑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과열된 거 아닙니까?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면 전문가분들도, 이제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분들은 사실 정부의 어떤 그런 견해,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소신 있게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파리 대책 때보다 50% 더 뛰어오른 집값, 이달 중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률은 올해는 8월 첫째 주까지 누적으로 4.53%,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1%,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3.1에 비하면 50% 정도 더 상승률이 뛴 거죠. 퍼센트 포인트로 치면은 1.4%포인트 더 커진 것이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겠지만 이게 회색이 2017년 그리고 이 분홍색이 2018년 올해죠. 현재까지의 누적 변동률을 비교한 건데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구도 많이 있고요. 뭐 웬만한 그 구들은 다 작년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는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는 현재 서울 25개구가 모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 지역을 새로 이제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투기 지역은 11개구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개구는 투기 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상승률이 컸던 곳에는 이제 투기 지역으로까지 지정을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정량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뭐 더 높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정량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바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이 4곳이기 때문에 이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일단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해서 이제 정성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진짜로 과열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조짐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가 해당이 되고요. 광명시는 일단 현재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데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현재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집값에 대해서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40%로 제한이 되고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도 역시 40%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그런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재당첨 제한, 정비 사업 재당첨 제한, 이런 규제들이 줄줄이 규제가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규제고요. 거기에 투기 지역으로까지 만약에 된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투기 지역이 되면 투기 과열지구 규제가 당연히 다 따라붙은 상황에서 추가로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기 지역 내의 집을 만약에 살 때 이미 주담대가 다른 곳에 있다면 여기는 이제 못 받는 거죠. 그것을 과거에는 1인당 한 건으로 제한했던 것을 파리 대책 때 더 강화해서 가구당 한 건으로 투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와이프 명의로 주담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주담대가 있는 사람들, 배우자 명의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의 멘트도 있네요. 주택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소수의 이상 거래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인데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이 적은 거고 진짜로 소수의 그런 이상 거래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래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가격은 비정상적이라고 믿고 싶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살펴봤는데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전문가들의 아까 앞서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말에 보면 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거래량은 당연히 예전보다는 줄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규제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 자체는 왜 주목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